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기초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 토지 투자 언어, 그러니까 토지 투자 언어,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 언어. 우리가 이 토지 투자 언어에 익숙함. 이게 뭡니까? 이게 토지 고수가로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정석입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우리가 이 많은 고시분들과 아니면 설계사무소, 지자체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정보인지 쓰레기인지 이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니고 판단을 못하면 토지 투자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투자 언어의 익숙함이 먼저 익숙해야 됩니다. 저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 기초반을 해달라고 하는데 언어까지 강의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셀프로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영어 단어 물론 단어도 어떻게 암기시키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근데 셀프 결국은 혼자서 암기를 할 건 하고 정리할 건 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실전 이제 반이나 디벨로퍼는 그런 용어는 이제 빼고 그 용어를 안다는 자체에 언어를 안다는 자체로 바로 이제 실전반을 연결을 해야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토지 투자 기초반 언어의 익숙함 그거는 자주 보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을 밭으로 증여 변경한다. 요거를 지금 할 차례죠. 이거 그동안에 이행 강제금 했었죠. 이행 강제금을 계속 했었죠. 이행 강제금은 이제 그 논을 밭으로 증여 변경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 지목이 이것도 답이고 이건 전이죠. 근데 이거를 지목이 바뀌면은 지목 변경이죠. 지목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 논을 밭으로 바꾼다? 농지 대 농지인데 뭔가 이상하죠. 지목 변경이 맞나? 이상할 겁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클릭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지 기초 실무 논을 밭으로 지목 변경한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논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논을 밭으로도 바꿀 수 있고 밭을 논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그때그때 허가를 받는다? 이것도 같은 농지니까 좀 이상한 면이 있죠. 그때 그래서 그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바꿨잖아요. 그 개량. 그러니까 농지가 그 흔히 그 지목이 뭐가 있습니까? 전, 답, 과수원이 있습니다. 이들 간의 변경은 개량행위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량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제 임장을 가보면은 분명히 지목은 전인데 현장 가면 답인 경우도 많고 답인데 과수원인 경우도 많고 그 지목이 안 맞는 현장이 많은 이유가 이 상황에 따라서 개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목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토지 기초 실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시에 이야기한 내용인데 논을 밭으로 지목 변경 물음표였죠. 일단 토지는 이제 이런 내용인데 토지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 우리가 공부도 계속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례가 재밌습니다. 공법원의 이론 공부하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농지 개량행위, 형질 변경, 지목 변경,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게 처음 듣는 분은 굉장히 헷갈립니다. 농지법상 농지로 분류되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옛날 지적법이거든요. 이제 뭐 법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공간정보법이죠. 그래서 농지로 분류된 것은 논밭,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은 임야가 아니죠. 도시지역 주변에 보면은 녹지지역을 따다 이제 현장을 답사하다 보면은 지방도로변에 길가에 논을 멀쩡한 그 뭐냐 무슨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지방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방도로 도로예요. 그 지방도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논이야,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밭을 바꾼 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논을 밭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것은 농지 개량 행위로 별다른 허가사항 없이 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린벨트, 예외적인 거 꼭 있겠죠. 그린벨트 같은 거 맘대로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린벨트가 대부분 지역에서는 논을 밭을 만드는 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죠. 농지 개량 행위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지 개량 행위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뭐 기억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되는데, 그래서 혹시 논을 뭐 밭을 바꾼다든지 뭐 밭을 과수원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이게 개량 행위인데 꼭 허가사항이 필요한지 아닌지 간단하게 뭐 하면 됩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되죠. 그게 지혜죠. 그 지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왜 논을 밭을 받을까요? 논과 밭, 어느 것이 관리가 편할까요? 작물 재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밭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작물 관리, 재배는 빨리 자라고 하니까 그 편리한데, 논농사는 계절적인 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농사 지면은 논 하나 짓고 나머지는 휴경이잖아요. 휴경도 엄연히 기간이 필요하니까 농사 짓는 걸 봐야 되겠죠. 논농사 할 때는. 근데 이것도 실제 농농사는 일하는 기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벼 심고 때 관리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 뭐 비료주고, 뭐 비료라기보다는 어떤 소독 그런 걸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로 손이 많은 관계는 없습니다. 많이 일해야 보름, 그러니까 하루하루 따라서 이렇게 보름 정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밭농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웬 10평 밭 하는데 우습게 보면 안 되겠죠. 웬 잡초가 이렇게 많고 벌레들이 많고, 참 허리가 진짜 파스로 도배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자경 의무를 생각하는데 고민이 됐죠. 농지에는 뭔가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논에 심을 수 있는 것은 논농사도로 한정되어 있지만 밭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심을 수 있는 농사 재미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좋다 하기에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맡기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맞죠?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답사네요. 답사죠. 현장 답사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 논이 있는데 특정 필지에 밭으로 성토가 뭡니까? 흙을 덮은 거죠. 보셔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돈이죠. 경제 논리 때문에. 논보다 밭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왜 비싸냐면, 농지 중 논은 밭값의 한 80에서 뭐 85, 90% 정도 합니다. 후에 주택으로 바꾸기도 편하고요. 왜? 논은 물이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밭은 이미 단단해졌으니까 주택을 짓기도 편하죠. 그래서 농지 투자를 검토한다면 송토를 두고서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논을 뭐 입하는 계약을 하고 송토하는 조건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논을 샀어. 그러면 송토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뭐가 된다고요? 대지가 된다는 그 얘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좋겠죠. 그래서 땅을 따라하지 않고 송토만 할 수 있다면 우선 위아래 농의 물길과 뚝을 만들고 흙을 받아 송토하면 됩니다.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자연스럽게 밭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집가 상승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지 투자도 이렇게 단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하고 많이 수업을 하신 분들은 요걸로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름을 계량행 투자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딱 이름 붙이기가 애매하죠, 그런 건. 그래서 제가 이런 투자는 계량행 투자입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논을 사서 밭으로 바꾸는 과정. 당연히 집가 상승이 있으니까 한 번쯤 쉽게 해볼 수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쉽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더 보면은, 논을 밭으로 만들 인허가, 그린벨트 지역을 비롯하여 안 되는 데 있겠죠. 자연공원구역, 문화재 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생태계 보존구역 같은 성질 변경에 관한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논을 밭을 만드는 데는 별다른 인허가 절차는 필요 없는 계량행위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니까 계량행위 된다 안 된다?
전화 한 통 하면 되겠죠. 법률적으로 본다면 농지 개량 행위도 토지 형질 변경 하나로 높이가 5cm 이상이면 형질 변경을 받아야 하지만 농지법은 농지의 편의를 위해서 논박 과정관에는 이러한 형질 변경 허가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용도를 바꿀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뭔가 이거로 봤을 때는 형질 변경하는데 이쪽은 허용했다. 뭔가 약간 배치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를 바로 나오죠.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농지를 형질 변경하고 아주 그냥 크게 계단식으로 한다든지 마치 전혀 허가 받은 것처럼 평평을 한 다음에 한 것처럼 하고 주택지로 분양을 한 겁니다. 형질 변경을 해놓고 그 마치 허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겁니다. 비싸게 팔아먹은 수법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농지 개량 행위도 높이 허용 범위의 제한을 새로 주게 된 겁니다. 즉 농림축산부 지침으로 높이를 2m까지는 개량 행위가 안 된 별다른 게 없지만 2m 이상일 경우는 뭐 축대를 쌓는 경우는 원칙에 따라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m까지는 형질 변경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2m가 넘어가면 형질 변경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축대를 쌓는다든지 이런 게 심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마을 이렇게 논이 그 밭이 있습니다. 밭 우리가 투자품을 되게 잘 생각해야 될 밭이 있어요. 여기도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가다가 여기는 평지가 됐죠. 이쪽은 평지에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푹 꺼졌고 여기서 봤을 때는 안 꺼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푹 꺼졌는데 높이가 2m가 넘어가요. 여기는 2m가 아닌데 그런 경우는 형질 변경 어떻게 된다고요? 요 2m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가 형질 변경 허가가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임장을 가다 보면은 어느 한 지역에서 2m보다 보통 성인 키잖아요. 내가 보통 남자들 성이니까 1m 70, 80 되니까 딱 나보다 큰 키가 더 넘는 게 보인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요?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지자체는 2m 기준이 없는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 보면서 이게 형질 변경 허가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2m가 아래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형질 변경 허가 이런 겁니다. 풀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유로 형질 변경이라는 용어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2m 축대, 옹벽은 축대가 옹벽이에요. 옹벽을 짜는 것은 기억해야겠죠. 이제 법률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56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을 정한 행위, 개발행위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장한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군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도시 군계획 사업에 의한 건 아니라는 거죠. 큰 거죠.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형질 변경이 나오죠.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 정하는 토지 형질 변경을 제외한다. 이 경작이 뭐죠? 좀 전 얘기했듯이 그 개발 행위죠. 이런 거. 나머지는 개발 행위 봤는데 경작을 위한 거는 제외한다 했죠.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보겠습니다. 더. 그 다음은 이제 개발의 행위허가의 대상인데 시행령이죠. 그 시행령입니다. 이게 뭐냐면 56조 1항 2호, 56조 1항 2호 요거죠. 대통령 정한 토지 형질 변경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제외하냐면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이게 조성이 끝났어 이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을 형상성을 위한 객토 이름은 객토가 뭐야? 세액을 넣는 겁니다. 용어죠. 판토 땅을 바꾸는 거, 흙을 바꿀 환, 토 어렵지 않죠. 정지 땅을 고르는 거. 객토는 뭐라고요? 그 섞어주는 겁니다. 흙을. 그러니까 세액을 넣고 섞어주는 거. 객토 하나 용어라고 알아야 됩니다. 객토가 뭐냐? 세액을 넣는 거. 환토는 흙을 바꿔주는 거죠. 안 좋은 땅을 바꿔주는 거. 정지는 땅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양수, 배수 시설 설치, 정비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다음 각 어느 하나 해당하지 않는 이거 해당하지 않는 형질 변경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십니다. 이렇게 형조병을 제외한다고 되십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됐고요. 그러면 어떤 건지 좀 더 보면은 1번에 보니까 인접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재활용 고립제, 이상한 뭐 들어가네요. 사업장, 페토양, 무기성 오니, 오염된 춘전물이야. 오니가 뭐예요? 침전 오염된 거, 오염된 이게 네가 이제 그 우준물 뭐 그런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전물, 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용어에 자꾸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설명을 조금 들으시는데 스스로 셀프를 많이 해야죠. 오니가 이겁니다. 오니 등 수질 오염 또는 토질 오염 등 우려가 있는 토사를 사용하여 청토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농지법에 따른 청토는 제외하지만, 그 다음에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전답 사이의 변경은 되네요. 그렇죠? 이건 되죠. 과수원 없습니다. 여기 또. 옹배 설치 또는 2m 이상의 절토 성토가 소관되는 경우.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요거 해당되지 않는, 이거 해당되지 않는 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만 절대 성토에 대해서는 2m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까지 봐야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요 네 개 있는데 한 번씩 이해하면 될 겁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56조 요게 56조 그 이제 50 이게 그러니까 56조 개발의 허가죠. 요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56조 그 개발한 대통령 소중경영 기기한 경제하기 위한 거서 그래서 연결 변경하는 이렇게 줬는데 짧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지적법에 따라서 이 60일 이내에 논을 밭으로 지목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이렇게 스스로. 근데 꼭 의무는 아니거든요. 과태료도 없습니다. 의무도 없,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 그죠?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 가보면 분명히 지목은 전인데 주택이 있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불법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건축물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대를 지목일까요? 전이? 그거는 소유주가 지목 변경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왜 안 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이 재산세, 세금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절차를 잘 하지 않아서 현황상 농지와 지목상 농지가 달라진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끄덕거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회장이 있으면 없으면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죠.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있으면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따서 형조 준공된 지목변경 신청은 나오죠. 지목변경 이겁니다. 준공된 경우 이상과 같은 경우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토지투자 따라 이 책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가져온 겁니다. 좀 더 이제 실무적인 내용만 발췌한 거고요. 또 이제 스토리가 더 중요한 거죠. 관련 법률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사례 전문가 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사례가 접근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목 변경 하나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대량 행위도 배웠어요. 아까 온이 뭐 환토, 백토 그런 거 배웠어. 알았어요 이제.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는 우리가 다 암기가 되고 정리가 됐어요. 근데 복합적으로는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우리가 항상 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으죠? 그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있고요. 법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토지 투자 따라하기는 가독성 있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서도 알 수 있게끔 한번 보시면 아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어렵다고 하죠. 저는 그래서 알면서도 그래서 쉽게 접근하시는 그 바람으로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많이 정평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있죠? 그 재밌는 거는 중요합니다. 토지가 재밌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논을 밭으로 바꾸는 농지 개량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농지 개량 행위 상당히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토지 투자 기초반 토지 투자 언어를 정리하였습니다.